피노키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제페토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외롭고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나무 한 조각을 주워와 정성스럽게 나무 인형을 만들었어요. 인형의 손과 발을 다듬고 예쁜 눈도 만들어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는 이까지 새겨넣고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인형이 갑자기 움찔하더니 두 팔을 흔들며 깡충 뛰어오른 거예요. 피노키오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지만 기뻐하며 피노키오를 꼭 안아주었어요. 다음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학교에 보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피노키오는 공부보다 재미있는 걸 더 좋아했어요. 학교 가는 길, 피노키오는 서커스단을 발견했어요. 반짝이는 조명과 신나는 음악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학교 대신 서커스단으로 들어갔어요. 서커스 주인은 피노키오를 보고 특별한 인형이라며 공연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피노키오는 집에 가고 싶었지만 주인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때 푸른 요정이 나타났어요. 요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피노키오는 용기를 내어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서커스 주인은 마음을 바꿔 피노키오를 풀어주었어요. 피노키오는 할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피노키오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어요. 푸른 요정이 학교에 잘 다니고 있냐고 물었을 때 사실은 서커스에서 놀다가 수업을 빠졌지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순간 피노키오의 코가 쑥 길어졌어요. 소미니스 그대에이르. 푸른 요정은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고 했어요. 피노키오는 부끄러워하며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피노키오의 코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피노키오는 또다시 나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피노키오에게 놀이동산에 가자고 했어요. 그곳에서는 공부도 하지 않고 밤새 놀 수 있다고 했어요. 피노키오는 친구들의 말에 속아 놀이동산으로 갔어요. 놀이동산에서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귀가 길어지고 손과 발이 점점 당나귀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노는 것만 좋아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요. 피노키오는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피노키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찾으러 바다로 갔다가 고래에게 잡아먹혔다는 소식이었어요. 피노키오는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깊은 바닷속으로 가자 정말로 거대한 고래 뱃속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피노키오는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며 반성했어요.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착한 아이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 피노키오는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고래는 연기를 싫어하니까 불을 피우면 뱉어낼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피노키오는 작은 나무 조각을 모아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퍼지자 고래는 크게 재채기를 했어요. 그 순간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는 펑하고 고래 입 밖으로 튕겨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피노키오는 깊이 반성했어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푸른 요정이 조용히 나타났어요. 피노키오는 용감하고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사람이 될 자격이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피노키오의 나무 몸이 점점 변하더니 진짜 사람이 되었어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피노키오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첫째,
거짓말을 하면 결국 나쁜 결과가 찾아와요. 둘째,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해요. 셋째, 가족을 사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와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헨젤과 그레텔. 옛날 한 깊은 숲속에 가난한 나무꾼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리고 두 남매 헨젤과 그레텔이었지요. 나무꾼은 성실했지만 너무 가난하여 아이들을 제대로 먹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어머니는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굶어 죽을 거예요. 차라리 아이들을 숲에 두고 오세요.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결국 새어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문 밖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헨젤은 걱정이 되었어요. 동생 그레텔을 안심시키고는 몰래 밖으로 나가 주머니 가득히 하얀 조약돌을 주었어요.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헨젤과 그레텔을 데리고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헨젤은 걷는 내내 조약돌을 하나씩 떨어뜨렸지요.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아이들을 숲에 남겨두고 떠났어요. 밤이 되자 숲은 깜깜하고 무서웠지만 헨젤은 동생에게 말했어요. 걱정 마, 조약돌을 따라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달빛 아래 반짝이는 조약돌을 따라가니 정말로 집이 나왔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을 다시 만나 기뻐했지만 새어머니는 속으로 몹시 화가 났어요. 며칠 후 새어머니는 다시 아이들을 숲에 버리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헨젤이 조약돌을 주우려 했지만 집 밖을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빵 부스러기를 주머니에 넣고 숲길에 떨어뜨렸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새들이 빵 부스러기를 모두 먹어버렸어요. 길을 잃은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을 헤매다가 작은 과자집을 발견했어요. 지붕은 초콜릿, 벽은 쿠키, 창문은 설탕으로 만들어진 마법 같은 집이었지요. 배가 고팠던 남매는 과자집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할머니가 나왔어요. 오냐 오냐 배고팠겠구나. 어서 들어오렴. 하지만 그 할머니는 착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무서운 마녀였지요. 마녀는 헨젤을 가두고 살을 찌워서 먹으려고 했어요. 그레텔은 마녀의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기회를 엿봤어요. 어느 날 마녀가 그레텔에게 말했어요. 난 이제 헨젤을 먹을 준비가 됐단다. 난로에 불을 피우거라. 그레텔은 재빨리 생각을 하고 일부러 모르는 척 물었어요. 할머니, 난로 불이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되죠? 마녀가 파는 난로 안을 들여다보자. 그레텔은 힘껏 마녀를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마녀는 연기 속으로 사라졌고 남매는 드디어 자유를 찾았어요. 마녀의 집을 살펴보니 곳곳에 금은 보화가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보석을 배낭에 가득 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새어머니는 이미 사라진 뒤였지요. 헨젤과 그레텔은 아버지와 함께 마녀의 보물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형제애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돕고 지혜롭게 행동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성냥팔이 소녀. 어느 추운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에 성냥팔이 소녀는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낡고 헤어진 옷을 입고 있었고 맨발로 차가운 눈속을 걷고 있었지요. 손에 들고 있는 성냥 한 묶음만이 소녀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날도 아무도 성냥을 사지 않았고 소녀는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거리를 헤맸어요. 도시의 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따뜻한 집들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저녁을 먹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따뜻한 불빛이 반짝였죠. 소녀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소녀의 작은 성냥을 사는 사람은 없었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눈앞에 다가오는 찬바람을 맞으며 계속 걷고 있었어요. 겨울바람이 차가워지자 소녀는 한자리에 앉아 성냥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성냥불이 타오르면서 따뜻한 온기가 잠시 소녀를 감쌌어요. 그 순간 소녀는 환상을 보았어요. 첫 번째 성냥불에서 소녀는 갑자기 따뜻한 벽난로 앞에 앉아있는 자신을 보았어요. 벽난로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 앞에 앉으면 몸이 녹을 것 같았죠. 소녀는 그 뜨거운 온기에 손을 내밀었지만 성냥불이 꺼지자 벽난로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다시 한번 성냥을 켰어요.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식탁이 보였어요. 노릇노릇 구운 오리구이, 따뜻한 빵, 그리고 향긋한 수프가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소녀는 배고픔에 손을 뻗고 싶었지만 성냥불이 꺼지자 모든 음식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슬퍼하며 다시 성냥을 켠 소녀는 이번에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반짝이는 별빛처럼 크리스마스 트리는 따뜻한 빛을 내며 소녀를 비추었어요. 그 빛 속에서 소녀는 행복을 느꼈고 너무나도 그리운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항상 소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었죠. 소녀는 할머니가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냥을 켰을 때 소녀는 너무나도 그리운 할머니를 다시 볼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소녀에게 손을 내밀었고 소녀는 그 손을 꼭 잡고 나지막히 속삭였어요. 할머니, 나도 할머니에게 가고 싶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소녀를 따뜻하게 품에 안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들은 함께 하늘을 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추위도 배고픔도 외로움도 없었어요. 그 빛 속에서 소녀는 행복하게 웃었어요. 다음날 아침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성냥팔이 소녀를 발견했어요. 소녀는 그대로 눈 속에 쓰러져 있었고 소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아무리 추운 밤이었지만 소녀는 마지막 순간에 할머니와 함께 따뜻한 곳으로 갔고 이제 더 이상 혼자서 힘들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다가간다면 세상은 더욱 따뜻한 곳이 될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미운 오리 새끼. 옛날 어느 아름다운 농장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연못에는 갈대가 살랑이며 춤을 추고 초록빛 풀밭에는 오리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리어미가 보금자리에서 알을 품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알들이 하나둘씩 부화하기 시작했어요. 귀여운 오리 새끼들이 삐약삐약 어미를 부르며 하나씩 나왔지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커다란 알은 좀처럼 깨지지 않았어요. 어미오리는 걱정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알을 계속 품었어요. 며칠 후 드디어 커다란 알이 갈라지며 새끼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오리들과는 달리 미운 오리 새끼는 털빛이 회색빛을 띠고 있었고 몸집도 훨씬 컸어요. 다른 오리들은 노란색이고 작고 귀여웠지만 미운 오리 새끼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형제 오리들은 깜짝 놀라며 속삭였고 농장의 다른 동물들도 이상하게 여겼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형제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다른 동물들에게도 놀림을 받았어요. 심지어 어미 오리조차도 속상해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슬픔을 참지 못한 미운 오리 새끼는
결국 혼자 농장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연못을 지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야생 오리들을 만났지만 그들과도 어울릴 수 없었어요.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자 사냥꾼의 개를 만났어요. 사냥꾼의 개도 미운 오리 새끼를 보고 못생겼다며 그냥 지나쳤어요. 점점 날씨가 추워지더니 어느새 겨울이 왔어요. 차가운 눈이 내리고 연못은 꽁꽁 얼어붙었어요. 배가 고프고 몸은 얼어붙을 듯이 추웠어요. 외로운 미운 오리 새끼는 얼어붙은 연못에 쓰러질 듯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한 다정한 농부가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했어요. 농부는 미운 오리 새끼를 따뜻한 집으로 데려가 돌봐주었어요. 하지만 농부의 아이들이 장난을 심하게 치자 미운 오리 새끼는 겁을 먹고 다시 밖으로 도망쳤어요. 길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자 미운 오리 새끼에게 점점 흰색 털이 자라났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힘겹게 살아남아 호숫가로 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아름다운 새들이 물 위를 우아하게 떠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백조였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 백조들을 바라보았어요. 왠지 모르게 백조들은 미운 오리 새끼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놀라며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거기에는 못생긴 회색 오리가 아니라 날씬한 목과 하얀 깃털을 가진 아름다운 백조 한 마리가 비쳐 있었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사실 처음부터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던 것이었어요. 백조들은 따뜻하게 미운 오리 새끼를 환영했어요. 이제 미운 오리 새끼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기쁨을 느꼈어요. 미운 오리 새끼를 놀리고 괴롭혔던 동물들은 깜짝 놀라며 바라보았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이제 오리가 아닌 백조로 친구 백조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도 힘든 날을 견디면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는 외로움과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지만 결국 아름다운 백조로 자라났어요. 그러니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와도 포기하지 말아요. 항상 우리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랍니다. 인어공주. 옛날 깊고 푸른 바닷속에 아름다운 인어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긴 머리카락을 가진 아름다운 인어였고 노래를 부르면 모든 바다 생물들이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하지만 인어공주는 늘 인간 세상이 궁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어공주는 바다 위로 올라가 한 왕자를 보게 되었어요. 왕자는 배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그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하지만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며 왕자의 배가 뒤집히고 말았어요. 인어공주는 재빨리 헤엄쳐 왕자를 구해 바닷가로 데려다 놓았어요. 왕자가 눈을 뜨기 전에 멀리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인어공주는 얼른 바닷속으로 숨었고 왕자는 자신을 구한 사람이 근처 성에 살던 공주라고 착각하게 되었어요. 인어공주는 왕자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바다 마녀를 찾아갔어요. 마녀는 인어공주의 목소리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인간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인어공주는 인간이 될 수 없었어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왕자는 말하지 못하는 인어공주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왕자는 자신을 구한 사람이 성에 살던 공주라고 믿고 있었고 그녀와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어요. 인어공주는 슬펐지만 왕자의 곁에 머물며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열리기 전날 밤 성에서 큰 축제가 열렸어요. 인어공주는 왕자의 행복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마법처럼 아름다운 목소리가 다시 돌아왔어요. 왕자님, 사실은 제가 왕자님을 구했어요. 왕자는 깜짝 놀라 인어공주를 바라보았어요. 그제야 그는 인어공주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왕자는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 인어공주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인어공주는 인간이 되어 왕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한 마음은 언제나 전해지며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줘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면 좋은 일들이 찾아오고 멋진 결말이 기다릴 거예요. 잭과 콩나무. 옛날, 아주 먼 옛날, 높은 산과 넓은 들판이 펼쳐진 마을 끝자락에 잭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잭은 마음이 착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고 어머니와 단둘이 작은 오두막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잭의 집에는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젖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소는 하루에 한 번씩 우유를 주었고 그 우유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 소마저 더 이상 우유를 주지 않게 되었고 잭과 어머니는 결국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살림살이는 바닥이 났고 먹을 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하는 수 하는 수 없이 마지막 희망이었던 소를 시장에 팔기로 결심하셨어요. 잭은 소를 데리고 먼 시장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시장으로 가던 중 잭은 길가에서 이상하게 생긴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노인은 잭에게 다가와 손에 든 5알의 콩을 보여주었어요. 그 콩은 반짝이는 색깔을 띠고 있었고 평범한 콩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노인은 이 콩이 마법의 콩이라며 땅에 심기만 하면 하늘까지 자라나는 신비한 식물로 자라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잭에게 제안을 했어요. 소를 이 마법의 콩과 바꾸자는 것이었어요. 잭은 잠시 망설였지만 콩에서 느껴지는 신비한 기운에 끌려 결국 소를 콩과 바꾸기로 했어요. 잭이 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아무 데가 없이 소를 콩 5알과 바꿨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실망하고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난 어머니는 콩을 창문 밖으로 던지고 잭은 배가 고픈 채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잭이 눈을 떠 창밖을 보니 어제 버린 콩에서 싹이 튀어나와 밤사이 하늘 끝까지 자라난 거대한 콩나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콩나무는 너무 높고 굵어서 끝이 보이지 않았고 구름 위까지 뻗어 있었어요. 잭은 호기심에 가득 차서 콩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콩나무는 높고 험했지만 잭은 멈추지 않고 구름 위까지 올라갔어요. 그곳에는 놀랍게도 거대한 성이 있었어요. 성은 거인의 것처럼 커다랗고 웅장했어요. 잭은 성 안으로 조심히 들어갔고 그곳에서 무서운 거인을 보게 되었어요. 거인은 성 안에서 황금 동전을 세고 있었고 말도 하는 거위 한 마리와 스스로 연주하는 마법의 하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잭은 숨을 죽인 채 거인의 눈을 피해 성 안을 살폈고 거인이 잠든 틈을 타 황금 동전이 가득 담긴 주머니를 들고 도망쳤어요. 잭은 콩나무를 타고 무사히 집으로 내려왔고 어머니는 잭이 가져온 황금 동전을 보고 매우 놀라셨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잭과 어머니는 걱정 없이 지냈지만 잭은 거인의 성에 남아있는 다른 보물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잭은 2번째로 콩나무를 올라가 이번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몰래 데려왔어요. 거위는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았고 잭의 가족은 점점 부유해졌어요. 하지만 잭은 또다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성에 한 번 더 올라가기로 했어요.
세 번째 방문에서는 스스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마법의 하프를 가지고 나오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잭이 하프를 들자 하프가 갑자기 소리를 내며 주인을 깨웠어요. 거인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잭을 쫓기 시작했어요. 잭은 콩나물을 타고 급하게 내려오기 시작했고 거인도 잭을 쫓아 콩나물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어요. 잭은 땅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에게 도끼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여 재빨리 콩나물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거인이 콩나무 중간쯤에 내려오고 있을 때 잭은 마지막 힘을 다해 콩나물을 베었어요. 콩나무는 거대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거인은 땅에 떨어져 사라졌어요. 그 후 잭과 어머니는 더 이상 가난에 시달리지 않았고 황금알과 마법의 하프 덕분에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잭은 그 모험을 통해 용기와 지혜 그리고 책임감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호기심과 용기 그리고 도전하는 마음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탐욕과 욕심은 위험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항상 지혜롭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해요.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옛적에 사이좋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 어느 날 이들은 각자 자기만의 집을 짓기로 결심했어요. 앞으로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튼튼한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돼지는 집을 빨리 짓고 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손쉬운 재료인 짚을 골라 집을 지었어요. 짚은 가볍고 다루기 쉬웠기 때문에 금세 집이 완성되었어요. 첫째 돼지는 금방 지은 집에서 기분 좋게 쉬었어요. 하지만 그 집은 바람에도 흔들릴 만큼 약했어요. 둘째 돼지는 첫째보다는 좀 더 튼튼한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둘째 돼지는 나무를 선택했어요. 나무로 된 집은 집보다 더 단단하고 안전해 보였어요. 둘째 돼지는 나무 판자를 모으고 망치로 두드리며 정성껏 집을 지었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만족할 만한 집이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이 집도 정말 튼튼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셋째 돼지는 아주 신중했어요. 셋째 돼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가장 튼튼한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단단한 벽돌을 재료로 골랐어요. 벽돌을 하나하나 쌓고 사이사이에 시멘트를 바르며 조심스럽게 공사를 했어요. 며칠이 지나서야 겨우 집이 완성되었어요. 셋째 돼지는 땀을 흘리며 고생했지만 누구보다 튼튼한 집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무서운 늑대가 마을에 나타났어요. 늑대는 돼지들을 잡아먹기 위해 첫째 돼지의 집으로 향했어요. 늑대는 문을 열라고 소리쳤지만 첫째 돼지는 문을 꼭 닫고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늑대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후 하고 불었어요. 약한 짚으로 만든 집은 단번에 날아가 버렸어요. 첫째 돼지는 깜짝 놀라 둘째 돼지의 나무집으로 도망쳤어요. 두 돼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늑대는 또 문을 열라고 했고 거절당하자 숨을 들이쉬고 세게 불었어요. 후, 나무집도 결국 무너져 버렸어요. 두 형은 겁에 질려 막내 돼지의 집으로 도망쳤어요. 셋째 돼지의 벽돌 집은 단단하고 튼튼했어요. 세 형제는 문을 꼭 잠그고 안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늑대는 여느 때처럼 문을 열라고 소리쳤고 돼지들이 문을 열지 않자 다시 숨을 들이쉬고 세게 불었어요. 후! 하지만 벽돌집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늑대는 화가 나서 계속 불었지만 집은 전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늑대는 굴뚝을 통해 몰래 들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셋째 돼지는 그럴 줄 알고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늑대가 굴뚝으로 내려오자
뜨거운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늑대는 깜짝 놀라 도망쳤고 다시는 그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 형제는 큰 위기를 넘긴 뒤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특히 첫째와 둘째는 막내 돼지의 지혜와 성실함을 본받기로 약속했어요. 그 후로는 함께 도우며 튼튼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 이야기에서는 급하게 하거나 쉽게 하려는 마음은 나중에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도 정성을 다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결국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잊지 말아요. 백설공주. 옛날 옛적 아름다운 왕국에 착하고 예쁜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백설공주라고 했어요. 백설공주는 눈처럼 하얀 피부와 밤하늘처럼 까만 머리카락, 그리고 장미꽃처럼 붉은 입술을 가진 아주 사랑스러운 소녀였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백설공주는 마음씨가 착하고 친절했어요. 어느 날 왕비님이 세상을 떠나고 왕은 새로운 왕비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새 왕비님은 겉으로는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욕심과 질투로 가득했어요. 왕비님은 마법의 거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일 거울에게 물어보았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그러면 거울은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비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는 바로 왕비님이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백설공주는 더욱더 아름다워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왕비님이 거울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거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비님도 아름다우시지만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는 백설공주입니다. 왕비님은 깜짝 놀라며 엄청 화가 났어요. 결국 왕비님은 백설공주를 멀리 없애버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사냥꾼을 불러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착한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해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백설공주에게 어서 이곳을 떠나세요. 깊은 숲속으로 도망쳐 숨으세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백설공주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숲속으로 도망쳤어요. 한참을 달리던 백설공주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조그만 침대가 7개 놓여 있었어요. 너무 지쳐있던 백설공주는 침대 위에 살며시 누워 잠이 들었어요. 이 오두막은 7 난쟁이가 사는 집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들은 낯선 소녀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백설공주의 사정을 들은 난쟁이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 함께 살기로 했어요.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의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며 행복하게 지냈어요. 한편 왕비님은 다시 거울에게 물어보았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그러자 거울은 또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왕비님도 아름다우시지만 백설공주가 7 난쟁이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입니다. 왕비님은 더 화가 나서 백설공주를 직접 없애기로 했어요. 그녀는 사과에 독을 넣고 할머니로 변장하여 숲속 오두막으로 갔어요. 그리고 백설공주에게 다가가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쁜 아가씨, 맛있는 사과를 하나 먹어보렴. 백설공주는 처음에는 조심했지만 할머니가 반쪽을 먼저 먹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어요. 그리고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백설공주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7 난쟁이들은 백설공주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백설공주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난쟁이들은 너무 슬퍼서 백설공주를 땅에 묻지 못하고 아름다운 유리관 속에 넣어 지켜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나라의 한 왕자님이 숲을 지나가다가 유리관 속에 누워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아름다움과 순수한 모습에 감동한 왕자님은 조심스럽게 유리관을 열고 백설공주를 안아 올렸어요. 그때 백설공주의 목에서 독 사과 조각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자 백설공주는 천천히 눈을 뜨고 깨어났어요. 난쟁이들과 왕자님은 너무 기뻐서 백설공주를 꼭 끌어안았어요. 왕자님은 백설공주에게 함께 자신의 왕국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자고 청했어요. 백설공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난쟁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백설공주는 왕자님과 함께 아름다운 성으로 떠났고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착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려줘요. 또 욕심과 질투는 결국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하면 언제나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어 준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피터팬. 오래전 안개 낀 영국의 런던이라는 도시에 달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 집에는 사랑스러운 세 남매가 있었는데 웬디, 그리고 그녀의 두 남동생 존과 마이클이었어요. 새 아이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동화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신기한 나라와 모험을 상상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웬디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창문이 열려 있었고 그곳에는 날아다니는 소년이 서 있었어요. 그 소년의 이름은 피터팬이었어요. 피터는 절대 어른이 되지 않는 아이로 네버랜드라는 마법의 섬에서 살고 있었어요. 피터의 옆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요정 팅커벨이 있었고 그녀는 질투가 조금 심했지만 피터를 정말 좋아하는 요정이었어요. 피터팬은 웬디와 동생들에게 자신이 사는 네버랜드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요정의 마법 가루를 뿌려주며 말했어요. 행복한 생각을 떠올려요. 그러면 날 수 있어요. 그 순간 세 남매는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런던의 밤하늘을 지나 별들 사이를 날아 드디어 네버랜드에 도착했지요. 네버랜드는 상상 속 세계답게 정말 신기한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인디언 부족과 아름다운 인어들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존재는 해적들, 그리고 그 우두머리인 후크 선장이었어요. 후크는 한때 피터팬과 싸우다가 한 손을 잃고 그 손을 악어에게 먹히는 바람에 갈고리 손을 달고 있었어요. 그 이후 악어는 후크 선장을 따라다니며 틱톡틱톡 시계 소리를 냈고 후크는 그 소리를 듣기만 해도 벌벌 떨었지요. 네버랜드에서의 날들은 정말 신나는 모험의 연속이었어요. 피터팬과 아이들은 후크 선장의 함정을 피해 도망가고 인디언들과 춤을 추고 인어들과 노래하며 신나게 놀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웬디는 점점 현실 세계가 그리워졌어요. 아빠와 엄마가 걱정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지요. 처음엔 피터팬은 슬퍼하며 함께 돌아가길 거절했지만 결국 웬디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녀와 동생들 모두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던 후크 선장은 아이들을 배에 가두고 위협했어요. 그러나 피터팬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용감하게 후크와 싸웠고 마침내 해적들을 물리치고 친구들을 구해냈어요. 다시 런던으로 돌아온 웬디와 동생들은 창문을 통해 집으로 돌아왔고 부모님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었어요. 피터팬은 다시 네버랜드로 돌아가서 여전히 어른이 되는 것을 싫어했고 매일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났어요. 웬디는 창밖을 바라보며 피터팬을 가끔 떠올리며 그와 함께했던 꿈 같은 시간을 소중히 간직했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상상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과 책임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피터팬은 영원한 어린이로 남기를 원했지만 웬디는 현실로 돌아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지요. 우리도 꿈과 상상력을 간직한 채로 점차 어른이 되어가며 더 큰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요. 알라딘과 요술램프. 옛날 옛적 먼 동쪽의 나라에 알라딘이라는 가난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알라딘은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는 때때로 장난도 치고 게으름을 피우기도 했지만 마음속에는 용기와 착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알라딘 앞에 수상한 낯선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 남자는 자신을 알라딘의 삼촌이라고 소개하며 알라딘과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사실 마법을 사용하는 사악한 마법사였고 알라딘을 이용해 오래전부터 숨겨져 있던 신비한 램프를 얻으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법사는 알라딘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문이 있었고 마법사가 주문을 외우자 문이 열리며 빛나는 보물들이 가득한 동굴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마법사는 알라딘에게 다른 보물에는 손대지 말고 램프만 찾아오라고 했어요. 알라딘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램프를 찾아서 램프를 들고 나오려 했지만 마법사는 램프만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알라딘은 램프를 주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동굴 밖으로 꺼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마법사는 화를 내며 동굴 문을 닫아버리고 알라딘을 안에 가두었어요. 혼자 동굴에 갇힌 알라딘은 두려움에 떨며 램프를 문지르다가 갑자기 램프 안에서 커다란 연기와 함께 요정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요정은 진이라고 불리며 램프를 가진 사람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였어요. 지니는 알라딘의 명령에 따라 그를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이후 알라딘은 지니의 도움을 받아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알라딘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커다란 궁전을 갖게 되었으며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알라딘은 마음씨 고운 공주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공주와의 결혼을 허락받아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나 옛날 알라딘을 속였던 마법사는 램프가 알라딘의 손에 들어간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꾀를 부려 궁전으로 들어가 램프를 훔쳐갔어요. 마법사는 지니를 이용해 궁전과 공주까지 빼앗으려 했고 알라딘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알라딘은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지혜와 용기를 모아 마법사를 뒤쫓았고 위험한 모험 끝에 마법사를 물리치고 램프를 되찾았어요. 지니는 다시 알라딘의 곁으로 돌아왔고 공주와의 행복한 삶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 후 알라딘은 지니의 힘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과 노력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알라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 이야기에서 진정한 힘은 마법이 아닌 자신의 지혜와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정직함과 용기를 잃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빨간 망토. 옛날 옛적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소녀는 외할머니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붉은 망토를 매우 좋아했어요. 그 망토는 고운 천으로 만들어졌고 입었을 때 마치 빨간 꽃잎이 어깨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소녀는 그 망토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언제 어디서나 입고 다녔고 사람들은 그녀를 빨간 망토라고 불렀어요. 빨간 망토는 상냥하고 밝은 성격이었고
어른들의 말씀도 잘 따르는 착한 아이였어요. 외할머니는 손녀를 아끼고 귀여워하며 늘 따뜻한 말과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셨지요. 어느 날 빨간 망토의 어머니는 외할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외할머니께 음식을 가져다 드리기로 하셨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수프와 신선한 빵, 꿀이 담긴 차, 그리고 약을 바구니에 정성껏 담았어요. 그러고는 딸에게 그 바구니를 들려주며 외할머니 댁으로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소녀에게 몇 가지 중요한 당부를 하셨어요. 첫째, 숲길은 안전하지만 길을 벗어나면 위험하니 오직 정해진 길만 따라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둘째, 숲속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더라도 말을 섞지 말고 곧장 외할머니 집으로 가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빨간 망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출발했어요. 숲은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새들은 노래를 부르며 공기를 맑게 했어요. 빨간 망토는 바구니를 소중히 들고 조심스럽게 숲길을 걸었어요. 가는 길에는 들꽃이 피어 있었고 나비들이 날아다니며 풍경을 아름답게 했어요. 그러던 중 숲속에서 커다란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 늑대는 겉보기에는 친절하고 정중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교활하고 나쁜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늑대는 빨간 망토를 보자 관심 있는 척하며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했어요. 빨간 망토는 경계심 없이 외할머니께 음식을 전하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늑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머릿속으로 나쁜 계획을 세웠어요. 늑대는 빨간 망토보다 빠른 발로 숲길을 벗어나 지름길을 통해 외할머니의 집으로 먼저 달려갔어요. 집에 도착한 늑대는 문을 두드렸고 외할머니는 손녀가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늑대는 외할머니를 갑자기 덮쳐서 삼켜버렸어요. 그 후 외할머니의 옷을 입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뒤 침대에 누워 빨간 망토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조금 후 빨간 망토가 외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외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으며 외할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빨간 망토는 다가가면서 외할머니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점을 느꼈어요. 손은 털로 덮여 있었고 눈은 평소보다 크고 반짝였으며 목소리도 굵고 낯설게 들렸어요. 하지만 늑대는 외할머니인 척하며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그때 늑대는 갑자기 이불을 걷어차고 빨간 망토를 덮치려고 했어요. 빨간 망토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마침 근처에서 나무를 자르던 사냥꾼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사냥꾼은 재빨리 외할머니의 집으로 달려와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그는 늑대를 보고 놀랐지만 침착하게 도끼를 들어 늑대를 제압했어요. 사냥꾼은 늑대의 배를 조심스럽게 가르자 그 안에서 외할머니가 무사히 나오셨어요. 빨간 망토도 함께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빨간 망토는 그날 이후 어머니의 말씀을 더욱 철저히 따르게 되었어요. 숲길에서는 꽃을 꺾거나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않고 낯선 이와는 절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해주며 조심해야 할 것들을 가르쳤어요. 이 이야기는 어린이라 할지라도 항상 어른의 말씀을 잘 따르고 낯선 사람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속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한 호기심 때문에 원래의 길을 벗어나면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쬐던 어느 봄날 오후에였어요. 앨리스라는 이름의 소녀는 언니와 함께 강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언니는 조용히 책을 넘기고 있었지만 앨리스는 점점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는 그림도 없고 대화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앨리스는 그림도 이야기 속 말도 없는 책은 무슨 재미로 읽는 걸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옆을 지나가던 하얀 토끼가 조끼를 입고 작은 회중시계를 꺼내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큰일이에요. 늦었어요. 늦었어요. 토끼가 말을 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시계를 보고 걱정하며 뛰어가는 모습은 더더욱 신기했어요. 앨리스는 본능적으로 그 토끼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토끼는 덤불 사이에 난 작은 굴로 쏙 들어가 버렸고 앨리스는 망설임 없이 그 뒤를 따라 굴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굴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앨리스는 마치 천천히 떨어지는 깃털처럼 아래로 내려갔어요. 떨어지는 동안 굴벽에 붙은 책장과 시계, 그림들, 그리고 이상한 모양의 병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졌어요. 마침내 바닥에 발이 닿았을 때 앨리스는 자신이 아주 이상한 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앞에는 아주 작은 문이 있었어요. 문 뒤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살짝 보였지만 앨리스는 너무 커서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었어요. 방 안을 둘러보던 앨리스는 유리 탁자 위에 놓인 병 하나를 발견했어요. 병에는 나를 마셔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병에 해로운 표시가 없는 것을 확인한 앨리스는 용기를 내어 마셨어요. 그러자 몸이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문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문을 지나자 앨리스는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환상적인 세계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말을 하는 꽃들, 하늘을 나는 물고기, 사람처럼 걷는 동물들이 가득했어요. 앨리스는 그 세계를 탐험하면서 여러 이상한 인물들을 만났어요. 먼저 이상한 다과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다과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는 모자 장수와 항상 졸린 표정을 한 3월 토끼, 그리고 찻잔 안에서 잠을 자는 졸주기 생쥐가 있었어요. 이들은 늘 티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시간이라는 존재와 싸워서 시간이 멈춰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과회는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장소에서는 거울처럼 반대로 작동하는 방을 지나기도 했고 체스판 모양의 들판에서는 자신이 흰말이 되어 움직여야 하는 게임에도 참여했어요. 앨리스는 그 세계의 이상한 법칙에 점점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마침내 앨리스는 카드 병정들이 일하는 궁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는 빨간 장미를 흰색으로 칠하고 있었는데 이는 무서운 붉은 여왕이 하얀 장미를 싫어하기 때문이었어요. 붉은 여왕은 작은 실수에도 쉽게 화를 내며 저 병정의 목을 쳐라 라고 외쳤어요. 모두가 그녀를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앨리스는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잘못을 다 목을 베어 해결할 수는 없어요. 붉은 여왕은 처음엔 화를 냈지만 앨리스의 당당한 태도에 점점 말문이 막히게 되었어요. 그 순간 궁전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소용돌이치며 사라졌어요. 앨리스는 눈을 떴어요. 그곳은 다시 강가였고 언니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긴 모덤은 알고 보니 꿈이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특별했기 때문에 앨리스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상력의 힘을 알려주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상상의 세계로 뛰어들면 새로운 시각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잘못된 것에 맞서는 태도는 모든 아이들이 본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예요. 세상은 예상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분명 멋진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요. 개구리 왕자. 옛날 어느 나라에 아름답고 사랑받는 공주님이 살고 있었어요. 공주님은 황금으로 만든 공을 무척 아꼈고 날씨가 좋은 날이면 성 밖 숲속 연못께서 공을 던지며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황금공은 반짝이는 햇빛을 받아 마치 해처럼 빛났고 공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노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주님은 평소처럼 공을 던지며 놀고 있었는데 실수로 공을 너무 세게 던져버려 깊은 연못 속으로 빠뜨리고 말았어요. 공은 곧장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그 모습을 본 공주님은 깜짝 놀라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황금공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연못 가까이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초록색 개구리 한 마리가 튀어나와 공주님을 바라보며 연못 속 공을 되찾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대신 개구리는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공주님이 자신과 친구가 되어 함께 식사도 하고 잠자리에 들 때 옆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공주님은 속으로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공을 되찾기 위해 조건을 얼른 받아들이는 척을 했어요. 개구리는 공을 물고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가 금세 공을 찾아 올라왔고 공주님은 공을 받자마자 고맙다는 말도 없이 성으로 달려가 버렸어요. 그날 저녁 성문을 누군가 두드렸어요. 문 앞에는 낮에 연못에서 만났던 개구리가 서 있었어요. 개구리는 공주님에게 연못께서의 약속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했어요. 공주님은 개구리를 보기 싫어했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매우 엄격한 얼굴로 공주님에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와 한 약속이든 반드시 지켜야 하며 약속을 어기는 것은 왕족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공주님은 마지못해 개구리를 궁 안으로 들여 식탁에 앉혔어요. 개구리는 공주님의 접시에서 함께 식사를 했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공주님의 방에서 잠을 자겠다고 했어요. 공주님은 몹시 싫었지만 아버지 왕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개구리를 조심스럽게 침대 옆자리에 눕게 했어요. 개구리는 조용히 침대 가장자리에서 잠이 들었고 공주님 역시 피곤에 지쳐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개구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멋지고 잘생긴 청년 왕자가 서 있었어요. 그 왕자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신이 원래는 이웃 나라의 왕자였지만 오래전 마법에 걸려 개구리로 변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진심에서 우러난 우정과 약속을 지키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공주님이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끝내 약속을 지키고 개구리에게 따뜻한 대접을 해준 덕분에 저주가 풀린 것이었어요. 이후 공주님과 왕자는 서로를 이해하며 가까워졌고 둘은 결혼하여 평화로운 나라를 다스리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 이야기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누군가와 한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중히 지켜야 하며 진심 어린 마음은 마법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한 관계라 하더라도 따뜻한 태도와 열린 마음으로 대하면
예상치 못한 기쁨과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제 꿈나라에 갈 시간이에요. 다음에 또 만나요.